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양봉농가에서 꿀벌이 70% 이상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종 개발 행위로 산란지가 파괴되면서 봄철 두꺼비들이 쓰레기 섞인 배수로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신병 처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두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법 변경을 하는데 구조 검토도 하지 않은 시공사,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고 지지대를 없앤 하도급 업체, 공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감리 등의 총체적 과실이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관련자는 총 20명,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임원, 붕괴된 201동 상주 감리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의 칼날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공사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본사의 인사 발령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품질 관리자의 경우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명이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사실상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업무를 하기 벅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품질 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어겨도 법인의 벌점 2점이 부과될 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종 결재권자인 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간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전례를 찾기 힘든 붕괴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의 현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등 광주시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국정과제에 광주시 현안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이 시장의 마지막 관외 행보로 지역 주요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이라는 긴급 현안을 매듭 지은 다음 재선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인수위를 찾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는 대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과 경제 1, 2분과 간사 등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AI 중심 도시 광주 사업 등 광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국정과제가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특위위원장하고 위원들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고 1차 국정과제에 광주 현안이 포함돼야
최종 국정과제 확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했지만 인수위에 광주 전남 출신이 없다시피 하고 그동안 야당 인사들과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 광역단체와 비교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가 중단 없는 발전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강 후보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전등과 연계한 차세대 배터리 국가전략기지를 조성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 포근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우선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주 포근하겠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무려 15도가량으로 하루에 2계절이 오가는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기온이 짙어지면 또 먼지가 가득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현재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까진 날이 맑겠지만 수요일인 내일은 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호 관찰이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10대 청소년 2명이 목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명 모두 보호 관찰 기간이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재범자 가운데 87%가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그만두고 옆에서 막 어른들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고 약간 미래를 내다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가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펼쳐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보호관찰이 과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화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배 이상의 어떤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소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서 들어줘야 되고 재범 위험 원인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소년범이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에서 7개월. 이 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 감독 수단이 없이 방치되다 보니 청소년의 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라. 그 부모님들도 상담을 몇 시간 받아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재판 전에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시 수영연맹이 생존수영교실 운영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의원이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재신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2019년 광주 수영연맹이 운영한 생존 수영교실의 일부 수업이 보조금 정산 내역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실제 참가자와 강사 명단, 강의 확인서 등 증빙 자료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철저한 처벌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2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58살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실랑 일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특히 전남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피해가 번질 수 있는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보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800여 개 통의 꿀벌을 키우던 전남 영암의 한 양봉농가. 올해 초부터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350여 개 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왕성한 5월을 앞두고 꿀벌 보충이 시급하지만 채워넣을 수 없는 10통 남짓. 이미 지난 2년 동안 저온과 비바람 등으로 꿀 흉작을 겪은 상태여서 양봉농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거의 피폐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꿀벌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참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 전남에서 꿀벌 30통 이상을 키우는 양봉농가 가운데 7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제주 등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기후와 함께 꿀벌 응애와 말벌에 의한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단 꿀벌의 부재가 양봉농가의 소득 저하뿐 아니라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80억 규모의 꿀벌 구입 비용과 기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입식을 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현행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꿀벌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가축 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습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각종 개발 행위로 산란 지역이 파괴되면서 두꺼비들이 쓰레기가 섞인 배수로에서 알을 낳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두꺼비 산란 지역으로 알려진 광양시 다안면의 한 습지. 그런데 습지가 아닌 바로 옆 배수로에 두꺼비와 개구리들이 낳은 알이 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물이 이미 마르거나 썩은 배수로의 알들은 이미 폐사해버렸고 부화한 올챙이들은 기름이 떠있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 복지회관이 신축되면서 습지 옆에 배수로가 새로 생겼는데 두꺼비들이 배수로를 습지로 착각하고 산란을 하는 겁니다. 배수로는 습지와 달리 물이 금방 마르고 먹이도 충분치 않아 부화한 알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환경단체는 설명합니다. 두꺼비 알이거든요. 근데 알인데 물이 말라서 그대로 부화하지 못하고 상태이고요. 일부 이제 부화한 친구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환경단체는 새 배수로가 두꺼비 산란지를 교란하는 데 이어 파괴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원래 습지로 향하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습지가 점점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두꺼비 산란지는 광양에만 50여 곳에 달한다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인근의 생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올 때는 습지를 원형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꼼꼼히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 두꺼비가 많아 한자 두꺼비 섬자를 따 이름 붙여진 섬진강 일대. 하지만 도로가 생기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로드킬이 발생하고 산란지의 교란과 파괴까지 잇따르면서 섬진강 두꺼비들의 수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환 특별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들이 제출한 65건의 기획안 가운데 26건을 분과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 과정을 거쳐 민선 8기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빛고울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과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등 그린 스마트 펀 분야에 걸친 지역 발전안이 선정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늘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시장은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는 목요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이틀 동안 내부 정리와 결제 등에 집중하고 4월 초부터는 지방선거에 집중적으로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장소를 광주 글로벌모터스로 정한 이유에 대해 노사상생 일자리이자 광주형 일자리 시즌2까지 연속성을 염원할 수 있는 곳이어서 출마 장소로 선택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희강 전 광주광역시 대변인이 소상공인과 청년, 구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겠다며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 부활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와 행복을 드리는 내 곁의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수 전 광주교통방송 사장이 민주당의 가치를 바로 세워 공정과 정의의 남구를 만들겠다며 광주 남구청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이재명표 3대 기본정책과 90개 소확행 정책을 광주 남구에서 시작하고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주차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재원이 조성됩니다. 광주은행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이 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면 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은행이나 보증재단이 추천하는 업체로 대출 기간 5년 이내에서 금리는 담보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주식 소유자가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의 주식 소유자는 68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소유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1.9% 늘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 22.5%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도 전체 15%인 10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소재 상장법인 가운데는 한전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았고 박셀바이오와 금호타이어, 우리종합금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 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먼저 보시면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완연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하루 사이에도 두 계절이 오가는 수준으로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봄 기온이 짙어지면 먼지가 함께 밀려오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현재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비교적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0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담양 2도 안팎, 나주도 1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높은 곳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도 0도 안팎에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은 영하권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